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채널 운영자 신재상입니다. 오늘은 사회심리학 책, 멋진 사회심리학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회심리학은 왜 개소리에 관심이 많을까? 그 이유는 사회심리학이, 그죠? 예, 사람들의 그쵸, 관심이 많고, 사람들이 특히 개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과 저자를 소개하고요. 왜 사회심리학이 개소리에 관심이 많은지 그 이유를 분석해 드리고요. 개소리 취약성을 극복하며 살자라는 저자의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 공유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 명문학군 입지지도라는 책을 썼고요. 예, 조만간 이 책에 대한 리뷰도 한번 직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혹하는 이유예요. 존 페트로첼리라는 저자가 쓴 건데요. 사회심리학자가 조목조목 가르쳐주는 개소리 탐제 정석. 재미있죠? 예, 저는 사회심리학이 참 재밌는 학문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정말 사회심리학 관련된 책들은 다 찾아서 읽어보는 편인데, 사회심리학이라는 식물이 혹하는 이유, 즉 매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사회심리학이에요. 예, 그래서 사회심리학은 매력과 때려떼서 사회심리학이 그래서 히틀러에 많이 그쵸 연구를 하는 이유가 히틀러 이후에 그쵸 사람 선동, 히틀러라는 사람의 매력으로 사실은 그 독일의 똑똑한 국민이 완전히 우경화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매력을 열거할 때 히틀러를 많이 인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좀 등장하죠. 예. 하긴 어떤 서양 책에서 히틀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만. 책의 저자는 이제 존 페트로첼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 대학교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 심리학과 하버드 대학이나 프린스턴 대학은 아니고요. 웨이크 포리스트 대학교 처음 들어보는 학교인데 여기 심리학과 교수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전공이 그러니까 인간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그죠. 어떻게 언어심리학, 사회심리학이 여러 서브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언어심리학을 연구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얘기하면 이전에 필수적으로 이 책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개소리에 대하라는 올볼셋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 제목도 무시시 우리말로 보면 빈말, 개소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 책을 2015년도에 알게 됐는데 이 책이 원래 한 A4용지 20장 정도 그러니까 한 100페이지가 안 되는 짧은 책인데요. 이게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 제시문으로 쓰였어요.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바로 이 문제를 말씀니다. 이 제시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사회는 빈말이 만연해 있다. 유세 현장에서 호국 영령의 수호 아래 세계 인류 국가의 반열에 오른 우리 조국에 대해 열변하는 정치인의 연설을 생각해보자. 이는 분명 빈말이다. 저는 그쵸, 예.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말처럼 그것도 역시 빈말입니다. 물론 이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책에서도 그렇지만 서울대 교수도 이제 거짓말과 빈말은 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말을 청준이 믿게 할 의도가 있어야지만 그는 호국 영령이 정말 존재하는지 우리 조국이 세계 인류 국가의 반열에 정말 들어섰는지와 관련해 그것의 진위나 청중이 그것을 정말로 믿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다. 정치와 같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빈말은 빈번히 나타난다. 여러 채의 집을 사두었던 사람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을 두고 우리 같은 사람도 먹고 살게 해줘야지 요즘 정말 길바닥에 앉은 사람 기분이라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자. 지금이 정말 그러네요. 지금 다주택자는 정말 힘들겠죠. 우리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말이 그저 빈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할 것이다. 그 말이 거슬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기분을 거짓되게 기술했다거나 정확히 기술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사람의 기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사실은 전혀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잘 썼죠.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문제를 냈는 제시문을 만들었는데 정말 빈말이 무엇인지 그쵸? 정말 이보다 잘 정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요. 빈말과 거짓말의 차이. 이 책에 우리가 혹하는 이유에서도 나오는데 바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거짓말은 그쵸 상대를 내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 빈말은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 의도의 유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말이나 거짓말이나 사실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물어본 것은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왜 빈말을 더 할까? 거짓말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리스크가 있잖아요. 거짓말 했다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인간을 다시 상종을 안 할걸요. 근데 빈말은 그냥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빈말이죠. 야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 끼 먹자. 이건 결코 너를 두 번 다시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은 없다. 이런 얘기나 다름없는데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보다 훨씬 더 빈말을
잘하는 게 인간이 그쵸? 인간 생활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잘 운영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서울대학교가 그쵸? 이렇게 수능 우수 이런 문제 절대 못 내잖아요. 서울대만이 내는 독특한 구술 면접의 형태. 이 책의 저자 역시 개소리 연구소를 설립한 개소리 전문가입니다. 이게 개소리 전문가라니까 어떤 개들이 짖는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는 개소리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소리 하면 여러분들 두 사람이 떠오르죠. 바로 히틀러와 트럼프. 예.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히틀러만큼 잘못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트럼프를 히틀러랑 비교하는 거는 히틀러에게도 그렇죠? 예. 예의가 아니고 트럼프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둘 다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어요. 근데 일단 히틀러는 완벽하게 권력을 누렸던 독재국가의 어떤 지 마음대로 했던 사람이지만 트럼프는 못하다가 결국에 4년 만에 쫓겨났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많이 다르죠. 미국과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기가 막히게 그렇죠? 트럼프와 히틀러의 유사성을 그렇죠? 예, 드러내고 그래서 저자는 이제 결국 인간은 살아남으려고 그 빈말 개소리를 하고 그쵸?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구가 평평하다는 얘기가 앞에서 나오는데 이런 얘기들이 다 개소리란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소리에는 어떤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확신을 하고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개소리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소리 취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개소리 취약성이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쵸 개소리를 그쵸 그냥 반복적으로 들어주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판적 사고나 이런 논리적 사고를 취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개소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진실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개소리 취약성을 극복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을 찾고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고 자신이 진실이기를 희망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실로 알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 이게 답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종 결론은 플라톤의 멋진 그 기약을 모르면 그 자신의 이데아를 찾지 말라는 문장을 패러디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학교다.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학교 문을 나서서는 안 된다. 결국의 답은요. 사회심리학에서도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는 건 바로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과학적 사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소리가 만연하고 개소리가 그쵸? 예. 개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세계를 지배하는 길을 맞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엔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제레미 리프킨 책 중에서 가장 급진적인 책이고요. 하나하나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과연 가능할까? 저는 이 책에 보면 책 표지 회복리 시대의 저자 양력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소리로 뽑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예. 그 다양한 통계 자료와 데이터 뒷받침이 되어야 했고요. 자율주행차라든지 인공지능 등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메타버스도 포함돼서 메타버스는 또 이 사람이 또 부정적이더라고요. 예. 주체를 잃을 수 근데 주체를 버리고 그죠? 예. 어떤 관계적 자아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람이 또 메타버스가 주체성을 상실하는 공간이라고 비판하는 건 또 약간 좀 모순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하튼 그렇지만 역시 제레미 리프킨은 그래도 위대한 작가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